언제 시작하는지도 모르게 올림픽이 시작을 했어요. 네. 사실 이 올림픽 관련돼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가 이번에 역대 최소 선수단입니다. 한 선수단만 해서 100명 조금 넘 106명 뭐 요 정도 수준의 역대 최소 선수단이에요. 게다가 축구가 예선 탈락했어요. 그것뿐인가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종목 안에서 예선에 통과 못하는 선수들은 아예 참가 기회 자체를 줄여버렸어요. 왜? 이 프랑스 양아치들이 이번 올림픽으로 얼마를 해먹으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진짜 양아치야 프랑스. 친환경이라고 하면서 에어컨을 안 틀어주고 심지어 식단에 고기를 안 넣어주는 이런 줄 만행을 알고 봤는데 버섯이고. 그러니까 네.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프랑스는 유럽의 중국, 양아치 이런 별명이 있는 나라예요. 네. 네, 유명하죠. 중국이 유럽, 아무튼 중국이, 유럽의 중국 그러니까 이해가 확 오는데요. 아무튼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수단이 그동안 한 LA 이후에 최고로 적은 수준의 선수단이 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네. 경비가 2배로 늘어났어요. 왜? 따라가는 임원이 2배로 늘었어. 이 새끼들이 아주 기회는 찬스다 이러고 다 해외 여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반 가까이 줄어든 선수단을 따라간 2배 넘는 도대체 이 임원진이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같이 갔던 선수단 안에 끼어있는 얘네들 전수조사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금메달은 잘 따더만요. 왜냐면 추린 사람들이니까 정말 메달 소식을 막 갖고 오면서 먼저 총, 칼, 활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 진짜 총칼 활 이용해가지고 확 죽여버리고 싶은 인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밖에 나가서 지금 명중을 시킬 때가 아닌데 난 정말 네. 그 화살과 칼과 총의 그 방향을 딱 우리 다 알잖아요. 말 안 해도 예,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예. 요즘 같으면 정말 기관총을 쏴버리고 싶은 아 그런 잠깐만 날이죠. 총알 아깝다. 그냥 폭탄으로 해결하면 안 아니 되나? 대충 쏴도 맞아. 다 맞을 만한 놈들이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누군지 특정하지 않아도. 네, 근데 꼭 다 특정하지 알 것 않았습니다. 다 알 것 같아요. 건희동산 사는 애들한테 그냥 쏴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프랑스한테 진짜 공을 많이 들였어요. 엑스포 한다고 프랑스 가갖고 에이씨. 얼마나 많이 홍보를 하고 돈을 썼습니까? 거기다가 나라 재정에 프랑스 시장 경제 살리려고 재벌들 데리고 술까지 처먹으면서 우리가 프랑스에다가 들인 공이 어마무시해요. 근데 프랑스가 우리를 이번 올림픽이 아주 대한민국을 호구로 대접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네,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한국 선수단을 북한이라고 잘못 소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개회식에서 장내 아나운서가 유람선을 타고 입장하는 한국 선수단을 북한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공개적으로 사과도 했고 또 윤석열한테 전화를 걸어서 사과했다고 합니다. 아 나는 이것도 되게 웃겨요. 왜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해? 그러게. 걔는 알고 있지도 못할 텐데. 그리고 그게 뭔 상관인데요, 할 놈인데. 그러니까. 다음에 술이나 한잔 사요 그러면 끝날 일이었는데 이 문제는 이러한 참상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 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은 대만하고 중국은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외교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우리나라는 사실 국가 브랜드 순위가 10위권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 이걸 틀릴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하고 북한하고 두 나라가 나왔으면 예를 들어 바뀌었다 그러면 우리를 북한이라 그러고 그렇지. 북한을 대한민국이라 그랬으면 용서가 되는데 둘 다 북한이라 그랬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북한한테 리퍼블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한테 리퍼블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둘 다 똑같이 사우스 노스 코리아를 하는데 우리를 공산국가 취급했어요. 얘네들이.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나라야? 아니, 어? 그래요. 뭐 독재 국가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회 지표들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언론의 지수라든지 노동자와 관련된 노동인권이란 모든 면에서 다 후퇴해서 독재 국가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예, 보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국명을 그렇게 바꿔버리면 안 되죠. 아니, 우리가 무슨 경제 순위가 밀리는 나라도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세계 GDP 20위 안에 드는 국가인데, 정말 이런 식으로 대접을 하냐고. 특히나, 그렇게 뻔질나게 프랑스를 들어다니면서, 이 외교랍시고 거기 가갖고 포주기를 하고, 우리가 국가 기록물을, 디오를 국가 기록물로 지금 소장을 하고 있고, 샤넬도 우리가 국가 기록물로 갖고 있는 나라인데, 프랑스가 우리 이렇게 대접하면 되겠어? 응?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현재의 위치가 적나라하게 보이는 게 딱 그 실수인 것 같아요. 국명 실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외교가에서 이런 국제 행사를 하거나 국제 회의를 할 때 2번, 3번, 몇 번씩 확인하는 게 뭐냐면 국명이에요. 왜냐하면 외교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그럼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자들 사이에 원고를 수십 번 더 확인해요. 정말로. 그래서 저는 이 실수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이 실수뿐만 아니라 선수단 입장을 하는 중계 카메라를 비추면서 아니 초점이 나갔어. 포커스가 나갔어. 유일하게 우리나라 선수단 입장할 때만. 이게 이제 올림픽 공식 SNS 계정에 올라온 이제 국가들의 사진인데요. 이제 다른 국가들 이렇게 좀 국기가 당연히 선명하게 오는데 우리나라 국기가 이렇게 초점이 나가 있어요. 일부러 내보낸 거야? 초점을 날린 거야? 나는 이게 아무리 실수라고 하지만 이런 실수들은 뭔가 프랑스 정부나 올림픽위원회에서 우리한테 뭔가 억가심정이 좀 있어서 억지로 깐 게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 정도면은 정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그 우리 펜싱에서 금메달을 딴 오상욱 오상우. 선수를 오상구라고 표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세계 랭킹이 3위 안에 드는 사람 이번에 그랜드 슬램을 한 사람이야. 월드컵 세계 선수권대 아시안 게임 이 올림픽까지 초유의 펜싱 개인 그랜드 슬램을 하신 분이라고. 아니, 저기요. 프랑스, 니들이 우리나라를 몰라서 그런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래요? 김건희가 콜걸이라고 제일 먼저 르몽드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영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더 잘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그래서 그렇게 우습게 보였던 건가? 이게요 단순하게 그 영어만 실수한 게 아니라 영어와 프랑스어 모두 다 실수를 했단 말이죠. 다 실수했어. 그래서 이것은 뭔가 프랑스 입장에서 지금 한국의 인권 상황이라든지 나라 꼬라지가 북한이나 다름없는 수준 아니냐라는 식으로 약간 깐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근데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올림픽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오해를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된 상황이니까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는데 원래 올림픽이라는 거는 모든 정치색을 다 빼는 거잖아요. 스포츠는. 그쵸? 네. 예. 근데 프랑스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을 리는 있을지도 몰라. 그게 뭐야 이씨. 너 이진숙이야? 왜 말이 앞뒤가 달라? 사람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네가 윤석열이야? 윤석열스럽다.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네. 아무튼 요런 국제 망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펄펄 뛰어야 되는데 그냥 쿨하게 전화 받고 쿨하게 해결했다고 하나요? 참 쿨해 우리 성렬이는. 쿨몽둥이로 좀 쳐맞아야 돼. 예, 관련해서 사도광산 얘기도 여기다 바로 붙여서 하고 싶은데요. 유네스코에서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국제문화유산으로 세계 유산으로 등재를 했는데 해줬어요. 이게 만장일치로 등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안 돼라고 하면 못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미 한 번 지난번에 무슨 섬이지?
군함도. 군함도에서 한번 속았잖아. 네. 군함도에서 쟤네들 잘못한 거 게시판 세우고 안내하겠습니다라고 합의해갖고 올려줬더니 사기치고 그거 안 했잖아요. 그거 안 하고 저 멀리 떨어진 도쿄에 심지어 그 내용도 쏙 빼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눈탱이를 한번 맞아놓고 이번에는 아예 사전에 협의를 해서 빼줘버렸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네, 지금 기사를 보시면 한일 정부가 사전에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로 드러난 사실인데요. 사도광산 등재를 두고 한일 양국 정부가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노동자와 관련해 현지 전시시설에서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당시의 생활상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1일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이 유산 등재를 위한 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열리고 있는데 지난 6월에 그 세계유산 자문기구에서 이 사도광산과 관련해 가지고 강제노동 부분을 표기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면서 등재 보류 결정을 내렸어요. 근데 등재 보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보통 그 다음 회기나 되는 수순이야. 근데 이제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 회원국들이 모여가지고 컨센서스 전원 동의 방식으로 통과를 시키는데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던 거죠. 그런데 27일 날 아침에 이게 통과가 됐다고 속보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났어요. 그 전날 일본 아사히 신문이 어떤 보도를 냈냐면은 한일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일본 단독 보도가 나와요. 근데 그 내용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관련해서 전시시설을 만들겠다. 그리고 사도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을 매년 열겠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서 미리 이 그 전시시설을 28일부터 이제 공개가 되는 거고 미리 만들었어요. 미리 만들었는데 우리 이제 특파원들이 그 만든 곳을 가봤단 말이야. 갔는데 문제는 한 그 사도광산에서 2km 떨어진 곳에 만들어 놨는데 그 지역의 향토박물관 안에 전시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강제 노동이라는 부분은 쏙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매년 추도식을 열겠다는 것도 조선인들을 위한 추도식이 아니고 그냥 사도광산에서 일했던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추도식이에요. 근데 요 내용으로 한국이 일본 측에 합의를 해줘 버린 거예요. 이게 27일 이전에 갑자기 뭐 이렇게 난 게 아니고요. 이미 두세 달 전에 외교부가 이거를 미리 협의를 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협의를 해준 상태에서 유네스코에서 야 이거 강제 노동이 들어간 게 있는데 여기 인권에 대한 유린이 있었고 강제 노동이 이게 사실 강제 노동이란 말은 영어에 없는 거잖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징용이에요. 강제로 끌려갔다는 얘기거든. 강제징용이죠. 이 노동이 8시간 일할 걸 9시간 시켰다 강제로 이게 아니고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일할 마음이 없는 사람 억지로 끌고 이 노예처럼 끌고 간 거예요. 지들은 돈을 줬다고 하지만 돈을 줬다 그래도 10만 원짜리 노동자를 500원 줘가면서 일 시켰으니까 이건 노동이다 노예가 아니다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대로 지급도 안 됐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전부 다 풀어줘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일본 측이 무리해서, 이게 아까 문화 지적한 대로 유네스코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그럼 다음 연도에 합시다. 요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숙려를 해보고 지나갑시다 할 수 있었는데, 굳이 이거를 안 해도 되는 걸 깐 거야, 일본 측에서. 우리한테서 이거 합의를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등재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걸 깐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년으로 미루면 안 되니까. 못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더 저는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일본 언론 보도 내용이 되게 충격적인 게 뭐냐면 그래도 일본 정부가 윤석열 정부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준 거야 라는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심지어 윤석열 정부 아니었으면 추도식이고 문구고 기념관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런 얘기죠. 윤석열 정부가 우리 일본 정부를 위해서 협조해줬어요가 아니고 야 우리가 윤석열 정부니까 그 정도도 받아준 거야 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는 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또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찾아가기도 어렵게 2km 넘는 데다가 이렇게 다 기념물을 하셨어요. 지금 이 상황 아니야. 그렇죠. 아유.
그래서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도 국민한테 못 알리는 것들인데 지금 일본 언론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남아있는 7광구 문제와 독도 문제까지도 빨리빨리 해결해 윤석열 정부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개소리, 개수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권 바뀌면 안 될 거 뻔히 아니까 얘들은 보고 있을 때 제대로 다 뽑아먹겠다는 거죠. 이러다 진짜 나라 팔아먹겠어요. 근데 도대체 프랑스는 뭐가 불만이라 이런 거야? 영국보다 대출을 덜 해줘서 그런 거야? 무슨 보잉 비행기를 덜 사줘서 그런 거야? 어? 제가 봤을 때는 아, 에어버스구나, 참. 보잉은 미국이에요. 미국 거고. 그리고 최근에 보잉은 사면 안 돼요. 최근 보잉 비행기 겁내 다 문제 일어나고 사고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는 비행기가 보잉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타세요. 대부분이 보잉이긴 대부분이야. 우리나라, 보잉이긴 우리는 하지만 90%가 보잉이야. 조심하세요. 요즘 보잉 비행기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사가 툭 빠지고 이런 일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많이 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프랑스가 뭐가 불만이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프랑스 국민성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프랑스 애들은 쥐뿔도 없는데 자존심이 되게 센 애들이에요. 아니, 진짜 이런 걸 엿볼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프랑스 언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 이러면서 영어 안 배워가지고,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거나, 또는, 프랑스는 문화적인 나라야. 이러면서 자기네 문화가 최고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거기 보면 프랑스에 유독 여러 나라 애들이 막 놀러 오잖아요. 친구들이 놀러 오는데, 유독 프랑스 애들이 왔을 때 그 편을 보시면 굉장히 불쾌해요. 얘들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 애들은 어쨌든 처음 온 나라지만, 낯선 나라지만 먹어보려고 하고 경험해보려고 하고 되게 열린 마음으로, 애들이 보통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프랑스 애들은 굉장히 까탈스럽게 굴어요. 못 먹겠어. 이거 먹어도 돼? 막 이런 식의 정말 네거티브한 얘기들 계속해요. 이거 프랑스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 뭐 이딴 식의. 그래서 그 편이 유독 욕이 악플이 어마무시하게, 얘 니네 나라로 돌아가!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프랑스 애들은 무슨 생각이냐면, 유럽에서도 우리가 최고고 전 세계에서도 우리가 최고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쟤네는 좀 수준 떨어져. 그러면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에요. 걔들은. 그런 애들이 중국 놈도 아니고 일본 놈도 아니고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한국에 생각하고 있다는 대해서만 거예요. 이렇게 개기고 있다는 거죠. 르몽드가 왜 콜걸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여러분? 걔들 머릿속은 딱 그런 게 잡혀 있단 말이에요. 출신 성분도 미천하고 저런 천박한 애들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는 달랐잖아요. 당연하죠. 왜? 걔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인권, 우애, 박애, 뭐 이런 거 엄청 좋아하는 애들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에 어떤 식으로 이미지가 메이킹된 사람이냐면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에요. 이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아무튼 뭐 길게 얘기는 그만하고, 이렇게 우리 외교와 국격이 말 그대로 급락하고 있고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도 진심의 힘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퀘벡에 사는 프렌치들도 콧대 미친다. 맞아요. 캐나다의 유도 퀘벡주에만 프랑스 애들이 모여 사는데 여기는 불어를 써요. 영어 안 써요. 불어 쓴다. 괜찮아. 걔들도 프랑스 본토에서는 사투리라고 무시당하면서 살아. 아무튼 요런 프랑스에 가서 앞으로 이런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나는 그 판정에서 불이익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선수촌 안에서의 대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배우 시설 내지는 협업 부분 안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나마 이제 좀 위로가 되는 거는, 딴 나라 선수들은 밥 못 먹고 더워서 못 살겠다고 선수촌을 탈출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선수들은 자체적으로 들고 간 조끼! 냉방 조끼에 이동식 에어컨을 틀면서 점심 저녁으로 영양 도시락을 받아 먹고 있어서 전 세계 선수촌 사람들이 도시락 하나만 빌려줘 뭐 이러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도쿄올림픽 때도 사실 요리사분들이 재료를 아예 싸들고 네. 직접 가셨잖아요. 여기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정말 이걸 자랑을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지만 한국의 이미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갤럭시 최신형 휴대폰 15,000대를 현지에 있는 선수단한테 나눠주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왜 나눠줬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휴대폰이 있어야만 안에서 셀카를 찍을 수가 있다 그래요.
외부 휴대폰들은 반입이 안 되고 안에서 작동이 안 되는데 이거는 오피셜 폭발 안 하는 한국에서 만든 안전한 휴대폰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러니까 15,000대를 풀 정도의 배짱이면 그 아무리 못하면 150은 할 텐데 재용이 오빠가 아주 작심을 하고 푸는 것 같은데 그걸 풀기 위해서 또 돈을 얼마나 줬을까? 아니 그 단독 스폰서로 그 잡았죠 메인 스폰서. 그러니까 네. 그러려면 거기다 돈을 얼마나 처발랐겠고 그렇게 돈을 처발랐는데 엑스포를 그따위로 유치하나? 아무튼 삼성이 그걸 해갖고 지금 한국 도시락, 삼성 휴대폰, 뭐 그리고 한국 선수들의 선전이 지금 프랑스 사람들한테 의외다. 개막한 지 3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가 종합 1위다라고 하는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목표가 5개였어요, 여러분. 3개 땄으면 절반 끝난 거죠. 네. 나머지 경기 안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해 보면서 선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따라가서 관광 치고 있고, 이 나라꼴이 이렇게 돼도 항의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는 바보들이 우리나라의 공무원으로 거기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직접 갔어요. 갔는데 이 사달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간 거야? 그러게 장관급 사람까지 보내고 선수는 역대 최소, 선수단은 역대 최대로 갔는데 이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